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일반 물리학 기초의 첫 번째 시간이죠. 예, 서론부터 1장 서론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측정에 관한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단위다, 표준이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차에 관한 얘기는 일단 기초반이기 때문에 오차에 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수학 얘기를 잠깐 곁들여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길이, 질량, 시간의 표준이다 하는 건데, 물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대상으로 뭔가 관찰하고 측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물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측정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측정 대상이 되는 것들을 물리량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한 물리량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성질을 갖는 물리량을 기본 물리량이라고 해서 길이, 그 다음에 질량, 시간, 세 가지 물리량을 기본 물리량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다른 물리량들은 이런 기본 물리량의 어떤 수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유도되는 물리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 물리량은 이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표준 단위계라고 해서 어떤 단위계를 정해서 단위계에서 요 세 개 말고 더 추가로 기본이 되는 물리량들을 정하긴 정하는데, 일단은 우리 이 수업 시간에는 요 기본 물리량하고 관련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질량, 시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물리량이 되겠고요. 이것들이 무엇인지는 알죠. 길이에 관해서, 질량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근데 이제 이러한 물리량들을 측정을 했다 했을 때 측정된 결과를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을 단위를 이용해서 측정된 결과를 알려주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측정된 것에 값이 있을 거고 크기가 있죠. 크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측정한 값이 어떤 물리량을 표시하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측정값에 이름을 갖다 단위를 이용해서 붙이자 하는 것이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단위는 뭐냐, 질량의 단위는 뭐냐, 시간의 단위는 뭐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2.0이라는 값을 측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2.0 자체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에 단위가 붙어야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양을 나타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이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듯이 미터다 그러면 이거는 길이가 2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갖는 거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 미터다, 그러면은 2.0 미터와 3.0 미터는 같은 길인데 크기가 다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2.0 킬로그램이다 그러면 요거는 미터가 아니라 킬로그램이니까 길이가 아닌 다른 물리량이구나, 질량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라는 것으로 측정값에 이름을 갖다 붙이는 방법이 단위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단위가 정해졌으면 크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할 때 표준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표준은 단위계에 따라서 이 표준을 정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표준은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주어진 단위에 대해서 1.0의 값을 정의하는 방법, 그것에 해당하는 양을 표준이다, 그렇게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교과서 내에서도 단위계를 사람들이 모여서 표준으로 정한 단위계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표준 단위계 또는 국제 단위계, 약자로 SI. 그래서 국제 단위계라는 표현도 쓰고요. 국제 단위계라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미터계라는 표현도 써요. 미터계. 다 이제 표준 단위계를 얘기하는 건데, 표준 단위계에서 단위 이름을 정하고 그 단위에 해당하는 표준값을 다 정해놨어요. 그게 이제 기본 물리량에 대해서 표준량을 정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먼저 길이는 미터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고, 기호는 m, 그 다음에 질량 킬로그램. 바뀌었네요. 여기 내용이 바뀌었어요. 킬로그램이 분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얘가 아니라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이 세컨, 그죠? 얘가 s, 이렇게 쓰죠. s 또는 sec까지 그렇게 해서 기호의 단위의 기호를 씁니다. 첫 시간부터 이 오타가 생겼어요. 예. 이거는 이제 단위가 잘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미터계의 단위를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단위가 좀 달라요. 길이에 대해서 미터 대신에 뭐 피트다, 인치다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이나 초, 시간은 같은 걸 쓰는데 질량 같은 경우에도 그 슬러그라고 해서 약간 생소하지만 슬러그라는 단위를 써요. 무게하고 다르게 질량 단위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단위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러한 SI 단위계에서는 길이를 미터라고 했을 때 1미터가 뭐에 해당하느냐, 1kg이 뭐에 해당하느냐, 1초가 뭐에 해당하냐는 것을 표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봅시다. 그러면 이제 1미터는 사실은 이 표준도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해진 표준이 있기 이전에는 다른 표준들이 있었는데 그 표준들을 수정하고 해서 현재 표준이 이렇게 세 가지를 표준으로 정하는데 1m의 정의는 빛이 이동한 거리를 1m로 정한다 하는 건데 이 동안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1m라는 것을 빛이 진공에서 이동한 거리를 이용해서 1m를 정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대기 딱 잘라놓고 이게 1m다. 옛날엔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1m가 겨울에는 줄어들고 여름엔 늘어나요. 열 받으면 늘어나고 열을 뺏기면은 줄어들고 그래서 표준으로 잡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바꾼 것이 빛을 이용하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kg은 킬로그램 원기라고 해서 요게 킬로그램 원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수정 용기 안에 진공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요렇게 원통 있죠. 이렇게 작은 거 요런 원통에 백금하고 이리듐 합금을 가지고 이런 원통을 만들어 놓고 요것이 1kg이다 표준으로 하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킬로그램 원기라고 하는데 물론 요거는 이제 거시적인 영역에서는 킬로그램 원기를 쓰고 더 작은 세기로 잘라 들어가서 원자 물리로 들어갔을 때는 원자 질량에 대한 표준을 따로 정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원자 물리 쪽에서 언급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1kg은 킬로그램 원기라는 것의 질량으로 우리가 정했다 표준을. 그 다음에 1초는 시간에 대해서 1초도 시간도 사실은 뭐 우리가 감각적으로 아는 시간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죠? 그래서 하루의 길이를 시간으로 표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 계절마다 다르고 날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표준은 안 되고 그래서 현재는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그 복사선 빛이에요. 한마디로 그 빛이 이만큼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죠? 그 주기의 요만한 배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빛이 진동수를 그러니까 주기를 이용해서 1초를 정했다. 그 정도를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표준이 정해진 물리량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해졌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되고요. 물론 이 표준을 정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단위와 표준을 정해서 어떤 물리량을 측정을 하자 했어요.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길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길이는 대략 뭐 사람의 키 정도로 하면은 한 1에서 2m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지구의 크기, 우주의 크기, 그죠? 그렇게 해서 큰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 다음에 잘라나가면 그 물질을 잘라서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원자 핵의 세계까지 잘라나가면은 작아지는 영역도 숫자가 엄청 작아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중요한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릿수는 이와 같이 접두어를 이용해서 자릿수를 간단하게 축약해서 표현하자 하는 것이 단위계에서 SI 단위계에서 접두어를 정했어요. 근데 이 접두어는 반드시 SI 단위계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뭐 다른 단위계에서도 쓸 수는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물리량들은 다 SI 단위계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SI 단위계에서 쓰는 접두어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와 같이 쓸 수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만 표시한 건데 적어도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난 것과 같은 접두어는 암기를 하도록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암기를 해서 딱 봤을 때 메가다 얼마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아지는 쪽으로는 1보다 작아서 0.1, 10분의 1배다 할 때 대시, 그러니까 이름하고 기호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값을 표시하는 것, 이름, 그 다음에 기호까지. 그 다음에 100분의 1은 센티, 그죠? 센티미터, 센티미터라는 걸 알잖아요. 센티미터라고 읽잖아요. 센티미터. 이것은 알고 보니까 미터의 100분의 1이다. 그래서 1cm는 0.01m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밀리미터는 10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마이크로라고 표시를 하고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표시를 하죠. 대략 분자들의 세기가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원자의 세기가 나노미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승, 15승을 펨토라고 그러는데, 원자 핵의 크기가 대략 펨토 정도가 돼요. 1펨토미터 정도. 그래서 작아지는 영역으로 이 값들을 기억하도록 하고요. 커지는 영역으로는, 커지는 방향으로는 10배가 데카, DA예요. 같은 D인데 이거는 따로 구분해서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00배, 헥토, 헥토파스칼 많이 들어봤죠? 그죠? 고를 때 사용되는 게 헥토, 100배. 그 다음에 킬로, 그 다음부터는 1000배씩 증가해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정도. 사실은 이 부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킬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메가, 기가, 테라도 컴퓨터 부품 같은 거 사거나 휴대폰 살 때 따지는 게 이제 그 주파수 진동수들, 그럴 때 많이 이미 쓰고 있는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에서 등장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값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SI 단위계의 접두어를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고요.